가을 단풍이 물드는 화사함처럼 밝은 10월을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폭격으로 가자지구 내부 상황 아비규환입니다. 완전 봉쇄 속에 주민들이 극한 상황에 내몰리면서 약탈이 일어나는 등 사회 질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출발해 러시아에 착륙한 여객기가 시위대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파키스탄에서도 항의 집회가 벌어지면서 팔레스타인 지지 무슬림을 중심으로 물리적인 행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상 지상전을 시작한 뒤 가자의 핵심 가자시티 인근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하마스가 구축한 땅굴 앞에서 처음 교전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주변의 다른 세력과의 충돌도 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을 늘리며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고한 시민과 테러리스트를 구분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시가 메트로버스와 지하철 내 홈리스 대응 문제 대처 방안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메트로 거주 홈리스들을 쉘터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가주의 절도 범죄가 크게 늘어 치안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스몰 비즈니스를 상대로 한 절도 행각도 끊이지 않아 업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견고하게 강세를 보였던 미국의 고용시장 냉각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사상 처음으로 대형 3사 동시 파업을 이끈 전미 자동차 노조가 포드에 이어 스텔란티스와도 잠정 합의를 이루고 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이 협의안 타결이 지연됐던 제너럴 모터스도 잠정 타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공동 노력이 합의한 가운데 중국 외교수장은 미국이 중국의 안보 우려에 관한 양국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경선에 도전했다가 낮은 지지율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서 하차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헬로윈 축제 도중 총격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12여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4살 된 남아가 권총으로 장난을 하다 2살 동생에게 총을 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1990년대 최고 인기를 누린 시트콤 프렌즈에서 챈들러 빅 역할로 사랑받았던 배우 매슈 페리가 54세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11월 2일 김치의 날을 맞아서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에 김치 박물관이 개관합니다. 한국에서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신호탄으로 예산 정국이 시작됩니다. 한동안 잠잠했었던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이른바 자격공천과 친명계 지명직인 최고위원 임명을 계기로 재점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LA 램스가 댈러스에게 20대 43으로 크게 패했습니다. LA 차저스는 시카고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30대 13으로 승리했습니다. 월드시리즈에서 1승 1패로 앞서고 있는 텍사스와 아리조나 간의 3차전이 바로 오늘 오후 5시 아리조나에서 치러집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50.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의적 오늘 맑겠고 강풍이 불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자, 이스라엘 중동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지금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속보 먼저 전해드리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벤나이스 지역 프리웨이에서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 30분경 40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 셜먼웨이 북쪽에서 사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 목격자는 한 차량이 북쪽 방면의 프리웨이에서 남쪽으로 역주행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른 차량 여러 대가 사고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좀 정확한 사고 정보는 지금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번 사고로 최소 1명이 숨졌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오늘 새벽 5시
직전 사고 현장에 시글 알트를 발령하고 북쪽 방면 전 차선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근 일대 이른 새벽부터 40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은 물론 반대편 남쪽 방면도 교통정체 심각한 현상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출근 전이신 분들 그리고 405번 프리웨이 이용하시는 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5번 북쪽 방면은 아예 차단이 됐고요. 남쪽 방면은 극심한 교통정체 셜먼웨이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그 위쪽부터 118번 쪽부터 계속 정체 현상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가르트는 오늘 오전 9시 30분까지 현재 내려진 상태입니다. LA와 벤츄라 카운티 상당수 지역에는 오늘 강풍이 불면서 산불 경보도 계속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샌프란도와 산타모니카 산악지역, 칼라바사스, 샌가브리엘 산악지역, 5번과 14번 프리웨이 일대 등에 강풍이 예상되면서 산불 위험이 특히 높아짐에 따라 오늘 밤 10시까지 산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 소방당국은 어제 오전 8시부터 일부 산악지역에 발령한 산불 관련 주차 제한령도 내일 31일 오전 8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오후 LA 카운티에서는 최소 2건의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는 단전 가능성도 예고했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에 따르면 약 500만 가구 가운데 15만 240가구에는 단전 가능성을 통보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을 위해 가자지구 지상전에 본격 돌입한 이스라엘군이 작전 규모를 확대하면서 하마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 외곽에서 탱크로 진입로를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시가전을 위한 수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와의 전쟁 24일째인 오늘 성명을 통해 지상군이 밤새 가자지구 북부에서 작전을 확대하며 하마스 대원 수십 명을 제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자지구에서 무력 충돌 와중에 건물과 땅굴 등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우리 군을 공격하려는 수십 명의 테러범들을 사살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 들어간 지상군 유도에 따라 드론과 전투기 등을 동원해 무기 저장고와 은신처 등 하마스 시설 600여 곳을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특히 지상군의 확인 요청에 따라 공군이 드론을 동원해 20여 명의 하마스 대원을 제거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가자지구 지상전을 전후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할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에서도 이스라엘군과 하마스의 이슬라믹 지하드 등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간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기습작전으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의 분파인 제닌 여단 창설자 위암 하나운이 사망했다는 보도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폭격으로 가자지구 내부 상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완전 봉쇄 속에 주민들이 극한 상황에 내몰리면서 약탈이 일어나는 등 사회 질서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새까맣게 다 타버린 도시,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이스라엘이 폭격의 강도를 한층 높이면서 가자지구 곳곳이 초토화됐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아래 생존자를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맨손 구조 작업이 펼쳐집니다. 대규모 폭격으로 통신마저 마비돼 헤어진 가족들은 서로의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완전 봉쇄 3주째, 식량 등 물자가 바닥나자 유엔의 구호물품 창고까지 털렸습니다. 주민 수천 명이 물품 창고 4곳에 난입해 생필품을 마구 가져간 겁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위험한 신호라고 우려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되면서 수돗물도 끊겨 바닷물로 설거지와 빨래를 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병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하루에만 수십 명씩 밀려드는 사상자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인데 연료와 의약품 공급이 끊기면서 가자지구 병원 가운데 3분의 1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람들은 늘어만 가는데 이들을 묻을 묘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희생이 큽니다. 가자지구 내 사망자 수 8천여 명 가운데 어린이 사망자는 이미 3천 명을 훌쩍 넘어서 지난 3년간 세계 20여 개 분쟁 지역의 연간 어린이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을 늘리면서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스라엘의 무고한 시민과 테러리스트들을 구분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민간인 희생자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인도주의적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지상전 확대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해 이스라엘이 판단할 문제라며 답을 피했습니다. 질문을 받고 이스라엘 공격이 구체적이고 정밀한지 아니면 무차별적인지 묻자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폭격으로 숨져 비극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지만 이스라엘 역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ich puts an added burden on Israel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terrorists and innocent civilians. But it doesn't lessen their responsibility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e laws of war.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확대한 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와 함께 민간인 보호에 대해서도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방문길에 이스라엘 지상전 확대 소식을 들은 유엔 사무총장은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민간인 희생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고 난민 문제를 놓고도 인도주의적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The world is witnessing a humanitarian catastrophe taking place before our eyes. More than 2 million people with nowhere safe to go are being denied the essentials for life. 이스라엘의 지상전 확대 이후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진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상황을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 지구내 외국인들의 탈출을 막고 있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일련의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외국인들이 가자 지구에서 떠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집트는 미국인 등 외국인이 라파 검문로를 거쳐 자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준비가 돼 있고 이스라엘도 반대하지 않고 있다며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하마스 때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하마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그것은 협상에서 진행되는 주제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 안에는 미국인 600여 명과 영국인 200여 명을 포함해서 다수의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제한적인 지상전에 돌입하고 이란의 반발이 거세지자 미국이 분쟁 확전을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에게 이번 전쟁이 중동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또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 200명 이상을 석방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LCC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비롯한 중동의 항구적이며 지속가능한 평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칼리드 빌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도 미국을 방문해 확전 방지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칼리드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을 만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중동 내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의 제한적 지상전 시작을 빌미로 삼아 이번 사태에 본격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 아랍권 지도자들과 잇따라 대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마스를 지지해왔던 이란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 2단계를 선언하자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를 행동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은 미국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라크와 시리아 내 미군 기지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의 공격을 잇따라 받았다는 점도 확전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출발해 러시아에 착륙한 여객기가 시위대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파키스탄에서도 항의 집회가 벌어지면서 팔레스타인 지지 무슬림을 중심으로 물리적 행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다수인 러시아 서남부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의 공항. 팔레스타인 국기를 든 시위대가 터미널 출입구를 부수고 난입합니다.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며 외친 이들은 이스라엘발 여객기가 착륙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이스라엘인을 색출하겠다며 난동을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활주로로 달려가거나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공항을 빠져나가는 차량 탑승자까지 확인하다 10여 명 부상자를 남긴 채 진압됐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이슬람 정당 당원 수천 명이 모여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에 항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을 규탄하며 미국 대사관까지 행진을 시도하다 가로막혔습니다. 이 밖에 그리스와 호주 등 세계 곳곳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하마스를 비난하며 인질들을 속히 석방하라는 촉구도 계속됐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시민의 안전 보호를 촉구했고 미국 역시 자국민에게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집회 장소 접근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한 가운데 중국 외교수장이 미국이 중국의 안보 우려에 관한 양국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워싱턴 DC에서 싱크탱크 에스펀 인스티튜트가 개최한 국제 전략 관련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왕 주임은 양측은 샌프란시스코 정상회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데 합의했다면서도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을 것이고 자율주행에 맡겨둘 순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발리로의 복귀를 확실하게 해야 하고 양국 정상의 공동인식을 이행해야 한다며 간섭을 배제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공동인식을 증진해 성과를 축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왕 주임이 언급한 발리로의 복귀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합의한 사항을 미중 양국이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발리 회담에는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 중국 체제 변경을 추구하지 않는다. 동맹 강화를 통해 반중국을 추구하지 않는다.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중국과 충돌을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는다 등 이른바 오불 정책이 포함됩니다. 중국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를 하고도 행동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는데 이 발리 회담 정신 모두 다 중국 측에서 발표한 거네요. 미국 측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람 이메뉴엘 주 일본 미국 대사가 현지 시간으로 30일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에 대한 대응 제초로 미국이 처음으로 주일 미군용으로 일본 수산물을 구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경제전쟁의 일환으로 평가하면서 워싱턴이 여파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방안을 좀 더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리비를 비롯해 일본 수산물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은 지난 8월 말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식품 안전 우려를 제기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중단했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가리비를 포함한 주일 미군용 일본 수산물 구매와 관련해 장기 계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의 위압에 대응하는 최고의 검증된 방법은 공경을 당하는 나라나 산업을 돕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국제적인 시스템에 등을 돌리면서 경제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 젊은이의 약 30%는 실업 상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메뉴엘 대사를 겨냥하며 외교 간의 직책은 국가 간 우호를 촉진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를 먹칠하거나 양측을 부추겨 시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대북정책 대표 간의 온라인 협의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성킴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영상협의에서 북러 군사협력과 중국의 북한 국적자 송환 관련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확산 기간 중단했던 중국 내 탈북민 북송을 최근 재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0월 30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다소 강한 산타하나 바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LA를 비롯한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강풍주의보, 산불경보가 내려져 있고 시속 60마일 이상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강풍으로 인해서 단정과 산불 같은 추가적인 피해에 주민들에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남가주 지역 하늘 오늘 쾌청하겠고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웃돌아 80도를 넘겠습니다. 반면 밤 기온은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그만큼 낮과 밤의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3도, 59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83도, 54도, 해안 지역은 76도, 56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지나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7도, 낮 최고 기온은 70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시갈라 상황입니다. 405 놀스 방향 셜먼웨이와 만나는 지점 오늘 새벽 5시에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인해서 오전 9시 30분까지 전 레인 통제됩니다. 405 놀스 방향 셜먼웨이와 만나는 지점 오전 9시 30분까지 전 레인이 통제됩니다. 다음은 134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170번 놀스로 연결되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방향 부에나비스타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5 사우스 방향입니다. 베블리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놀스 방향 산타모니카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에서 605 놀스로 연결되는 지점 첫 번째 레인 통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할로윈입니다. 근데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할로윈이라고 그러니까 또 안 할 수는 없고 아이 있는 집들은 고민이시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하루인 할로윈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사법당국, 전력회사, 당국과 관계기관들이 어린이 안전, 화재 예방 등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할로윈은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통 명절이지만 트릭-올-트릿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피해와 안전사고 방지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가주에서 마약 남용 문제가 급증하면서 할로윈데이에 펜타닐계, 무지개, 캔디류가 아이들에게 무방비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연방마약단속국 요원들은 스키틀즈, 와플스 같은 유명 캔디 봉지 안에 캔디가 아닌 펜타닐이 들어있을 경우가 많이 적발됐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드시 이런 사탕을 받게 되면 부모가 먼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확인해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받아온 사탕을 일일이 검사해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심이 될 경우 사법기관에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로윈 당일에는 어린이들이 트릭-올-트릿을 위해 밤거리를 돌아다니다 범죄자들의 손쉬운 타겟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할로윈 복종으로 위장한 범죄자들의 강절도 사건 발생 위험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는 어린이들을 현혹해 납치나 유괴를 시도하는 범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의 경우
아이와 반드시 함께 다녀라 하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할로윈 당일 방문하는 사람들 경계심 없이 문 열어주는 문화 때문에 다양한 복장으로 위장한 범죄자들에 의한 주택 강도, 아동 납치 이런 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올해 일광절약 시간체 서머타임이 이번 주말 일요일인 11월 5일에 해제됩니다. 따라서 이날 새벽 2시는 새벽 1시로 1시간 뒤로 조정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는 자동으로 시간이 바뀌게 됩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는 아리조나주와 하와이를 제외하고 전국 48개 주에서 매년 3월 둘째 일요일에 시작돼서 11월 첫째 일요일에 끝납니다. 이번 일광절약 시간 해제 후 LA와 한국의 시차는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LA 메트로 디렉터가 발현한 LA시 메트로버스 지하철 내 홈리스 대응 조례안, LA시 조례안이 승인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LA 시내에서 운행 중인 메트로버스와 지하철 내 기거하는 800여 명의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메트로 측이 LA 홈리스 서비스 당국을 비롯한 카운티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대중교통 홈리스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조례안을 승인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홈리스들이 기거하는 장소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해 어떤 정부기관이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파악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조례안을 통해 LA시가 홈리스들을 임시 쉘터나 영구 거주시설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LA 메트로 측도 시정부나 비영리단체 그리고 카운티 정부 등 정부기관과 협력해 메트로 시스템 안에 거주하는 홈리스들을 쉘터로 이동시키는 문제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LA시 홈리스 문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신변 안정과 결부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메트로 지하철과 버스에서만 5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대부분은 노숙자들이며 이들의 사망 원인은 대개 약물 과다 복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메트로의 경우 LA 카운티 당국이 실시하는 홈리스 집계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 메트로 버스와 지하철에 기거하는 홈리스 대응 문제가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스 시장은 메트로 측의 홈리스에게 제공하는 응급 하우징 시스템 측과 협력해 홈리스들을 신속히 메트로 버스와 지하철에서 쉘터로 옮길 것을 당부하며 커뮤니티 기반의 비영리단체와 LA 홈리스 서비스 당국과 협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메트로 측도 대중교통에 기거하는 홈리스들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했는데 이 대응책에는 홈리스 서비스를 늦은 밤과 이른 아침 시간까지 확대하고 LA 홈리스 서비스 당국과 함께 협력해 하우지 프로토콜을 수립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외에도 메트로에 기거하는 홈리스에 관한 보고를 최소 매 분기마다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정부기관들과 협력해 유니온 스테이션과 인접한 장소에 홈리스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6개의 비영리단체들과 협력해 메트로에 기거하는 홈리스들을 대응하기 위한 홈리스 아웃리치 팀을 16개에서 24개로 늘린 상태입니다. 메트로 지하철과 버스는 한인 시니어들을 비롯한 많은 LA시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 대중교통 내 홈리스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방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한인타운 내 한식당 명동교자 옆에 객실 110개 규모의 호텔이 들어서게 됩니다. LA 부동산 전문 매체인 어바나이즈 LA에 따르면 한인타운 7가와 하버드 인근에 7층 높이의 하버드 호텔 신축 공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으로 쓰였던 호텔 신축 부지는 한인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인 제이미슨 서비스가 지난 2018년 525만 달러에 매입한 것입니다. LA시 당국으로부터 지난 2018년 호텔 개발 승인을 받은 지 5년 만에 신축 공사에 들어간 이 프로젝트는 현재 지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축 호텔은 객실 110개를 갖추고 1층에는 1840 스퀘어핏 규모의 소매 공간이 들어서게 되며 8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파킹장도 건설됩니다. 이 호텔이 완성되면 LA 한인타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호텔 중에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그로브몰과 파머스마켓 맞은편 옛 쇼핑몰 자리에 8층 규모의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가와 페어팩스라고 명명된 이번 아파트 신축 공사 프로젝트는 타운앤컨트리 쇼핑센터 절반에 해당하는 부지를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개발 부지는 예전 K마트와 함께
많은 한인들이 애용했던 이 이탈리안 식당 안드레가 영업했던 장소이고 바로 옆에 홀푸드 마켓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홀랜드 파트너스 그룹의 개발 계획에 따르면 개발 부지에 8층 규모의 스튜디오에서 3베드룸까지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김치사랑 하와이 재단이 4회째인 올해 김치의 날을 맞아서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에 김치박물관을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다음 달 22일 개관식을 개최하고 김치의 날의 중요성과 또 김치박물관 개관의 의미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자, 시그린 하와이 주지사와 부주지사 그리고 호놀룰루 시장을 비롯해서 하와이주 김치의 날을 제정한 린다 이치야마 주 하원의원 등이 개관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치박물관 재단 측은 앞으로 한국문화재단과 세계김치연구소 또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서 한국의 지역별 김치 소개 등도 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2020년 김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11월 22일을 법정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이 시기가 김장하기 좋고 또 김치의 여러 재료가 하나하나 모여서 22가지 이상의 건강 기능적인 효능을 나타낸다는 상징적인 뜻이 담겨 있는 11월 22일로 정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주, 뉴욕주, 워싱턴 DC가 김치의 날을 제정 또는 선포했습니다. 아주사 지역 할로윈 파티에서 여러 명이 부상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어젯밤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시리프국은 어젯밤 10시 30분 아주사 인근에서 할로윈 파티가 열려있고 흉기 사건, 총격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총상을 입은 4명과 흉기에 찔린 1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용의자는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LA 지역에서 강도 행각에 나섰던 용의자들이 10대 청소년에게 총격을 가하고 도주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쯤 위네카 지역에서 18살 또는 19살로 보이는 남성 4명이 부근을 지나던 16살 청소년에게 다가가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해 청소년이 거부했고 용의자 가운데 1명이 권총을 꺼내 총격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용의자들은 차량에 탑승해 도주했으며 총상을 입은 청소년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직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할로윈을 앞둔 주말 전국 곳곳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 벌어졌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경찰국은 어제 자정경 할로윈 파티장에서 총기 난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1명의 사망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9명으로 16세에서 22세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또 플로리다주 템파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했습니다. 두 그룹 간의 싸움으로 인한 총격이 발생한 것으로 현재 경찰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단속에 나섰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27일 샌프란시스코시와 함께 약물 과다 복용 단속을 위한 전담 조직인 태스크포스를 꾸렸다고 밝힌 것입니다. 태스크포스는 샌프란시스코시 경찰국과 지방검찰 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주 방위군 인력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조직은 법 집행기관이 치명적인 약물 과다 복용을 살인사건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판매상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로도 기소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 태스크포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하는 마약 사망 사건을 살인사건처럼 취급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 조직을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펜타닐 판매상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고 이들은 살인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펜타닐은 강력한 진통제로 쓰이지만 중독성이 강해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우며 과다 복용 시 사망에 이르게 하면서 최악의 마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8살에서 45세까지 청장년층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이 펜타닐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사상 처음으로 대형 3사 동시 파업을 이끌었던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이 6주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동차 노조는 제너럴 모터스, GM과 신규 노동계약 협상에 잠정 타결했다라고 방금 전 발표를 했습니다. 합의한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협상을 잠정 타결한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와 비슷한 수준에서 잠정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스텔란티스 등은 일반 임금 25% 인상과 함께 향후 물가 급등 시 이를 반영한 생활비 임금 보정 등을 골자로 한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번 잠정 타결로 포드와 스텔란티스에 이어서 제너럴 모터스 파업 참가 노조원들도 모두 일터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됐던 자동차 3사 동시 파업은 종료 수순을 밟게 됩니다. 잠정 합의안이 확정되려면 노조원들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사 중 마지막 남았던 GM과의 잠정 합의는 스텔란티스와 합의 도달로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혼자만 남았기 때문에 어려웠던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포드와의 이 잠정 합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힘든 싸움을 끝에 선의의 협상을 거쳐 오늘 밤 역사적인 잠정 합의에 도달한 자동차 노조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아직 이번에 이제 전부 파업이 종료된 것과 관련해서는 성명이나 어떤 이유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안전과 보안 표준을 개발하고 새로운 소비자 보호를 도입하며 또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감독하기 위해서 연방기관에 광범위한 할 일 목록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AI 산업 발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AI는 암 연구를 가속화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모델링하며 경제적인 성과를 높이고 또 정부의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동시에 거짓된 이미지로 진실을 왜곡하고 인종 또 사회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 사기꾼과 범죄자들에게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미 기술회사들이 한 자발적 약속을 기반으로 하며 행정부 관리들이 의회 입법과 국제 외교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새로운 텍스트 이미지, 또 소리를 생성할 수 있는 챗 GPT 같은 새로운 AI 도구로 인해서 이미 야기된 혼란에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국방생산법을 이용해서 선도적인 AI 개발자들이 안전시험 결과 등의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하고 또 국가기술 표준호는 AI 도구가 공개되기 전 안전하고 확실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표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에 도전했지만 낮은 지지율로 고전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서 하차했습니다. 펜스 전 대통령이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공화당 유대계 연대 회의에서 많은 기도와 숙력 끝에 오늘부로 대선 캠페인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1위를 달리는 공화당 경선에서 중도 탈락한 첫 번째 후보입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다른 공화당 주자 중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등이 유권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방금 전 발표됐는데요. 43%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선택했습니다.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론 디센티스 주지사와 헤일리 전 대사가 각각 16%를 얻어서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공동 2위로 올라선 것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지난 8월에 한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역시 니키 헤일리 전 대사의 부상이 눈에 띕니다. 8월 조사에서는 트럼프 42%, 디센티스 19%, 헤일리 6%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트럼프 43% 그리고 디센티스 주지사와 헤일리 전 대사가 각각 16%를 얻어서 공동 2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방금 전 나왔습니다. 나들술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전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 가을에 기대하지 않았던 메이저리그 팀들이 이렇게 잘하면 바퀴벌레, 좀비, 이제 깡패라고도 하죠. 깡패가 어울려. 아주아가 그 샌프란시스코 예전에
한번 와일드카드로 올라와서 우승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캘리포니아에서 또 하나의 그 깡패팀이 탄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아리조나 얘기인데, 다이아몬드백스 얘기인데, 정기 시즌에서는 뭐 초반에 반짝하다가 별 볼 일 없었잖아요. 근데 후반에 지구 2위로 올라와서 와일드카드로 올라오더니 결국은 월드시리즈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참 공은 둥글긴 확실히 둥글긴 게 맞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3차전을 벌리게 돼 있죠. 네. 오늘. 근데 이제 90승을 올리고 텍사스 레인저스가 아무튼 자체 그 지구에서 1위를 한 팀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바로 슈어저가 등판하잖아요. 예, 슈어저가 나오게 되는데 아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는 루키 3승 9패의 그 신예예요. 루키 브랜든 파트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무게감으로 볼 때는 쉬워져고 비교가 안 되는 선수인데 과연 3차전 홈에서 어떤 경기를 펼쳐질지 굉장히 관심이 가고 있는데, 요거보다도 먼저 좀 눈여겨볼 게 1차전에서 한국에서 SK에서 4년간 뛰었던 메릴 켈리가 이게 슈어저의 연봉의 60분의 1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에 갔다 오는 바람에 큰 돈을 못 받은, 그러니까 결국 메이저리그에서 불림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메릴 켈리가 7이닝 동안에 1실점하면서 호투로 승리를 일단 눈앞에 두고, 물론 이제 그 불펜진의 그 어떤 그 홈런 2방 맞는 바람에 이제 6대5로 지고는 말았습니다만은 호투를 펼쳤고, 또 그 토요일 열린 2차전에서도 켈리가 선발로 나와서요. 7이닝 1실점 텍사스를 9대1로 대파했잖아요. 그래서 승부를 1대1 원점으로 돌려놓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3일간 아리조나는 홈에서 월드시리즈 향한 경기를 갖게 돼 있는데, 보니까 3차전에서 승리한 팀이 우승 확률이 68%라 그렇게 또 나와요. 확률적으로는, 숫자상으로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여전히 52대 48로 텍사스의 우세를 예상하고 있어서 오늘 경기가 상당히 중요해서 저도 오늘 꼭 이 경기를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제가 이 여자 골프 탑 10 랭킹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이런 적이 있었나 싶거든요. 한국 선수가 한 명도 없네요. 네. LPGA에서 항상 최소한 우승은 못해도 탑 10에 서너 명 정도는 꼭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어제 막을 내린 그 메이뱅크, 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렸어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가 한국 선수에게는 안 맞는 때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그마치 그 우승을 이제 한 선수가 셀림 부티에가 태국, 베트남 이민 가정에서 태어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태국에 티티kun과 연장을 했는데 자그마치 9홀까지 연장을 했어요. 9번째 홀까지. 그러니까 대단한 접전이었는데 우승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선수도 뭐 탑10 안에 몇 명 들었겠지 하고 들여다보니까 단 1명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선수가 공동 15위, 그리고 간판 스타 고진영과 김세영이 4라운드 함께 공동 20위로 이게 경기를 마쳤는데, 정말로 아마 LPGA 기록이다. LPGA 한국 선수들 줄 이후에 이렇게 부진한 건 처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골프 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게, 손흥민 선수가 8번째 골 성공시키면서 팀의 승리 1등 공신이 되었고, 토트넘이 10전 8승 2무로 무패 프리미어리그 1위를 굳게 지키고 있고요. 네. 울버햄튼의 황희찬도 뉴캐슬전에서 시즌 6호 골을 성공시키면서 지난 주말 아주 축구 팬들이 신났어요. 그리고 파리 상제르맹의 이강인도 프랑스 스타트 브레스토와의 경기에서 첫 번째 도움을 기록하면서 음바페의 골을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멋진 승리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유로파 3인방의 멋진 경기 때문에 축구 팬들은 아주 굉장히 따뜻한 즐거운 주말이었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축구 팬뿐만 아니라 그냥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즐거운 주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야구 그렇죠, 축구 그렇죠. 저는 또 비인지 종목 럭비 때문에 아주 흥분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럭비 월드컵이 파리 저희가 시간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지난 동경 월드컵에 이어 뉴질랜드를 1점 차로 누르고 우승했다 하는 그런 소식으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